통계학과를 소개하는 이런 영상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조금 두렵긴 하다만 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통계학과는 수학적 실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 수준의 확률과 통계 이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통합과학으로는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1학년 1학기 전공부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현우진의 시발점을 사서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교수님 이거 못 따라가니까. 자, 미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자, 갑니다. 학과인물 사전. 이 학과인물 사전 콘텐츠 6장 약학과 약대편에 이어서 7번째 페이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 통계학과입니다, 여러분들. 통계학과 말이죠, 여러분들. 이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현상, 자연현상, 이 경제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통계학과 관련해서 소개해주실 대학생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박주환 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빠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20학번 재학 중인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후배가 또 나와줬어요, 그죠? 지금 3학년 지금 몇 학기로 재학 중이시죠? 지금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연고TV라는 채널에서 테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신 기록이 있고, 미유 채널 같은 경우에 출연이 한 번 정도로 기록이 돼요. 과외생을 제가 시켜서 맞아요. 꽁트를 시켰다가 본캐로 출연을 좀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통계학과 자체가 막 모든 대학교에 포진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없어요. 약 50여 개 정도 전국 대학 중에는 포진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또 원하는 학교들에 또 있다 보니까 통계학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통계학과 전체를 대표해서 오늘 컨텐츠 임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야무지게 또 VCR 준비했다고 하니까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환입니다. 왜 이렇게 부었어요? 제가 림프선이 좀 안 좋아서 동나이 때에 비해서 좀 아침에 많이 붓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시각 8시 15분 정도 기상을 합니다. 그래도 복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건 1교시가 있나요? 정확합니다. 대학생 감성이 있어요. 일단 씻고 돌아왔고요. 좀 말짱해졌지 않았나요? 방금 씻고 왔죠? 뭐가 달라졌죠? 붓기가 살짝 빠졌고 착장이 좀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왜 안 찝어주시고 이렇게 얼굴 붓고 막. 그렇죠. 일단 복학생 기준으로 봐서 조금 더 꾸미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팔찌도 좀 차고. 그렇죠. 나름 쭉. 통계학도는 노트북과 이 아이패드만 있으면 된다. 노트북은 코딩, 아이패드는 필기용. 끝.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특정 수업은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꼭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아이패드는 어느 정도 필수로 들어가고 수업에 따라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들어가는데 약간 통계학과 삼신기가 딱 그거예요. 노트북, 이제 아이패드,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어허. 그 어떤 수업도 다 들을 수 있다. 뭐 이상으로 필요한 건 없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고차원의 계산을 대부분 이제 코딩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그런 수업들은 일반 이론을 배우는 수업들이 좀 필요해요. 적당한 이제 수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이제 노트북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좀 계산을 대체한다. 거의 뭐 통계학과 들어오시면 구매를 해야죠. 얼마예요? 카시오 추천드리고요. 한 3만 원 정도. 3만. 전반적으로 표정이나 모든 게 좀 경직되어 있네. 이제 복학생의 티를. 흔히 말해서 이제 감이 다 뒤졌다. 투버로 일단 제 아침 1교시 수업은 수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인데요. 통계학과가 아니라. 죄송한데 왜 이따위로 찍었죠? 아니 진짜 뭐야? 좀 실망스러운 점. 아니 이제 뭐야? 좀 블랙박스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불박으로. 강의명은 이제 수치 해석 및 연습이라는 강의이고 비대면이라서 1교시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비대면인데 그럼 자취방에서 안 듣고 어디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이제 2교시 수업이 연달아 있어요. 근데 이제 1교시를 집에서 듣고 그렇죠. 2교시를 이제 건물로 출발하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 예. 이제 모두가 저 새끼 자리 어디 앉을까? 그런 시선이 좀 굉장히 좀 그래요. 자 이래서 좌석에 왔는데 I'm present. 나는 선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매스랩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코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맨랩이라는 그 프로그램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코딩 기호 같은 느낌도 나고 최근에 컴퓨터과학과 학생 찍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통계학과도 만만치가 않네 이거. 와.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좀 특이하게 교수님이 이 수업 중에 하는 이 코딩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매 수업 시간마다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와, 매 수업 시간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이 수업만의 좀 특징인데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코딩을 하는 거를 저희도 코딩을 따라해서 그걸 캡처를 해서 매일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손풀이 과제까지 완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좀 통계학과의 수업을 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네.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각각 필요하다기보다는 둘이 상호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코딩한 것도 캡처를 해야 되고 저렇게 손으로 수리식까지 이제 증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교수님도 코딩만 잘해서는 안 되고 네. 수학만 잘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약간 통계학과의 그거기 때문에. 와. 자,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좀 알아봤는데 수업명이 수치 해석 및 연습. 일단은 수학과 전공인데 통계학과도 인정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맨랩이라는 코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수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함수식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의외로 컴퓨터는 미분적분을 잘 못해요. 근데 맨랩은 그래도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그나마 정말 수학을 잘한다. 나름의 꿀광이라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나 때리고 이제 2교시를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교시에 들을 통계적 데이터과학 1이라는 강의를 예습하기 이번엔 통계적 위해 데이터과학 영상을 원. 켰습니다. 네, 이 강의는 통계학과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코딩 프로그램인 이제 또 R 코딩 프로그램이 나와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R 다룰 수 스튜디오. 있는지를 배우는 복잡합니다. 강의인데요. 좋습니다. 이제 통계적 데이터과학 원인데 이것도 전공 수업 중에는 뭐 가장 좀 기본주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R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통계학과 친구들 많이 활용을 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과가 코딩 수업을 한다면 맨랩을 쓴다면 네. 통계학과가 코딩 수업을 하면 R 스튜디오를 씁니다. 이제 파이썬이나 뭐 C, 뭐 C++ 이런 거 좀 개발용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R 스튜디오는 이제 데이터 분석 처리용. 좀 더 그래서 이제 통계에 관련한 패키지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고 이 강의에서는 그 패키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야, 2교시까지 빡빡합니다. 이 통계학과 왜 왔어요? 그 정말 후회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상경 계열의 통계학과가 있는 연세대학교가 있고 자연과학대학의 통계학과가 있는 서울대가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또 문과 계열, 이 사회과학대학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대 통계학과로 오는 데 있어서는 예전까지는 문과 계열 학생들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에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통계학과를 소개하는 이런 영상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조금 두렵긴 하다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통계학과는 수학적 실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 수준의 확률과 통계 이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통합과학으로는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1학년 1학기 전공부터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이제 전공으로 통계수학이라는 전공을 듣는데 미적을 당연히 다 알고 왔지? 라는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현우진의 시발점을 사서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교수님 이거 못 따라가니까. 그때 들어가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니까요. 다들 독학한 거예요. 그 당시 문과생들은. 진짜 어찌됐든 빡세게 이제 2교시까지 쉬울 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점심을 지금 먹으러. 지금 저는 수업을 끝나고 여자친구님이랑 점심을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설삼 아니 설삼. 와, 나 이거 엄청 갔잖아. 나 여기 그때 혼밥 먹었어. 난 그때 여자친구 없었어. 아무래도 강의 한두 개로 통계학과의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통계학과의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는지를 제가 아는 선 한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계학과에서 필요한 수리 지식은 확률과 통계에 쓰이는 지식보다는 미적 부분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2028대 즉 이 지금 현재 중학생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보는 수능에는 미적분어 기하가 없어요. 이게 확정됐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개설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 들어야 돼요. 내신으로.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수학 같은 이 학문은 이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공백을 메꾸기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뒤늦게 막 따라가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선행한 이 친구들의 이 기간을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죠. 통계학과에서 수학으로 적어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적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과의 커리큘럼을 네 가지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이제 우리가 흔히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커리큘럼이고, 두 번째는 수리, 세 번째는 전산, 코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응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일반 이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통계학적 이론과 지식을 배우는 강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시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식 중에 하나고요. 뭐 큰수의 법칙이나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뭐 그 표본은 정규분포로 뜬다 이런 것도 뭐 일반 통계학 내용까지 뭔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특히 쿤수의 법칙 같은 건 수학책에 써져 있어서 제가 자소서 때 썼거든요. 뭐 회귀 분석이나 다별량 통계 분석, 뭐 범주형 자료 분석 등의 강의가 이 대표적인 이 커리큘럼의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리 파트인데요. 통계학과의 커리큘럼은 공통 수학만으로는 따라가기가 좀 벅찹니다. 예. 그 대표적인 강의들로는 이제 뭐 통계 수학, 뭐 행렬이론, 확률론 입문, 수리 통계학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야, 이 행렬이 조금 반가운 것이 새로운 이 개정교육과정에 고1 친구들이 배울 때 행렬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행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타 커리큘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일반 이론을 배울 때든 코딩을 배울 때든 응용을 배울 때든 이 행렬 이론은 하나의 근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들은 일단 미적분학을 기초로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의 개념을 끌고 오고 그런 수리학적 개념을 배우는 그런 강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이제 그 지금의 중학생 친구들이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는 통계학과에 대한 지망이 뭔가 좀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적분이 이제 수능에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겸손 모먼트를 갖추잖아요. 예. 그래도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이과 계열, 특히 뭐 공대 계열이나 뭐 자연 계열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보다는 당연히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하지만 도망치면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잘생긴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못생긴 그룹에 껴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전산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 그냥 코딩 프로그램을 배우는 그런 강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계학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코딩 프로그램은 R과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과 파이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응용입니다. 통계학과는 좀 이런 말하면 굉장히 선 넘는 발언일 수 있지만 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통계학과가 다른 학문과 연계됐을 때 비로소 이 학문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 학문과 연계된 통계학을 배울 때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이 통계학적 지식이 좀 더 잘 체감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려대 통계학과에서도 타 학문과 연계된 통계학 강의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험 통계학도 있고요, 금융 통계학, 뭐 경제 통계학, 생물 통계학 이런 생물까지? 통계학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만의 특성일 수 있는데 통계학과에 있는 대부분의 전공들은 다 영강입니다. 영어 강의입니다. 자, 이 연강이 지금 고려대 통계학과에 지금 많다고 하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까? 정말 거의 다. 일단 통계학은 신생 학문이고 다른 학문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매우 짧아요. 1900년 초중반에 시작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애초에 서양 학문이에요.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박사 과정을 다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서 거의 다 뗐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웃긴 게 가끔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더 헷갈려요. 아시잖아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측정, 편향, 추정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사실 영어 단어로 띡하면 이거? 이런 느낌. 이건 근데 좀 중요한 게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만의 특성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방식인데요. 시험 때 어떤 자료가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지면 그 이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내놓는 그런 시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리 파트에 배정된 강의들의 시험 방식은 문제풀이의 경향이 당연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전산 코딩에 배정된 강의들인데요. 이 시험 시간에 자신의 랩탑을 들고 가서 이제 손으로 코딩을 해서 이 코딩 결과문을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 종이로 직접 이 손 코딩을 한 것을 작성을 해서 내는 그런 시험도 있고 아니면은 테이크홈 이그즘이라고 해서 2, 3일 내에 본인이 스스로 코딩을 짜서 그 코딩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약간 각계전투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팀플이 없습니다. 이러면 조금 친해지기 쉽지 않겠는데 이 학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가 약간 노잼이다 이런 얘기가 좀 전강대학에서 돌긴 돌아요. 근데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이건. 노잼이라면 사실은 미팅에 약하다. 네? 네?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쪽으로 미팅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제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험 방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커리큘럼이 4개 정도로 나눠졌잖아요. 각 커리큘럼마다 시험 방식이 좀 상이하다라는 게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학과는 거의 모든 강의가 시험 방식이 동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파트마다 달라요. 이게 조금 좋다면 좋고 뭐 아니라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주환 학생이 나름의 또 커리큘럼하고 그다음 시험 방식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세부 커리큘럼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각 수업에 딸린 좀 과제들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가 좀 수리나 일반 쪽이 당연히 많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걸 좀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 가서 좀 다양한 나름 전공을 뻗쳐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 이거는 이제 뭐 학교별로 다 있겠지만 전공 필수 무조건 졸업 전에 들어야 되고 전공 인정원이랑 매스 이제 수학도 있고 경제 쪽 전공도 같이 인정해주고 컴공도 있군요. 통계학과 와서 저렇게 이제 다른 학과에서 개설된 강의들을 들으면 자기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학과는 너무나 애플 같은 학과 있잖아요. 내부 호환성이 너무 강해서 타 체제랑 연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고립되는 그런 학과도 있는 맞아요, 반면 맞아요. 통계학과는 내가 학과 들어왔는데 좀 안 맞아. 근데 경제과 들어보니까 경제 맞네. 아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채울 수 있고 쪽 가서.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이론 쪽 강의들을 경제학 강의로 대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통계학과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통계학과는 학과 자체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최초로 신설됐는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통계학과를 저점 매수한 학교가 고려대학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2달러에 매수한 거예요 지금. 괜히 경제학자들 아니고 선거아닌 거죠. 우리 그 고려대학교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도입한 거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넣는구나 사회과학이랑. 서울대와 이제 통계학과가 이제 자연과학 계열인 이유는 서울대학교는 그 통계학과를 처음에 도입할 때 계산통계학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70년대를 생각해보면 경제개발 5개년 때입니다. 데이터 처리해야 될 그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신설 계획한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이 학과의 목적이. 그럼 연세놈들은 왜 상경계열에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별로 궁금하지가. 내가 봤을 땐 돈 벌려 그랬네.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박주환 학생의 과제입니다. 자료 그래프나 이런 걸 작성 직접 해서 제출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산 코딩 커리큘럼에 배정된 통계 계산 방법이라는 강의였고요.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뭘 배웠냐면 이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른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면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기 편해집니다. 그런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이렇게 코드 구문을 짜서 지금 저렇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의 분포인 거고요. 그렇죠. 저 빨간색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분포가 따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포의 어떤 수리식을 그냥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보면 이게 굉장히 겹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분포를 따른다. 좋습니다. 두 번째도 이거 완전 수학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손필기로만 네. 해야 되는 강의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된 플레이가 필요하지만 만능이어야 된다. 어쨌든 박주환 학생의 모든 것이 이제 뇌피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동기들과 조금 의견을 교류한 장면도 저희가 좀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교차 분석 정말 중요하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복학하고 좀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 진짜로? 좀 좋아. 좀 좋아했지. 통계학과 오면 흰머리 생긴다는 거지. 상관관계가 있다. 인과야 인과. 통계학과는 인과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의 그게 있단 말이야. 자, 상관관계 또 통계학도로 드립 쳐주면서 질문 3개만 할게. 통계학과에 적합한 인재상.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야 되거든. 맞아.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가 중요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잘했다기보다는 미적분을 배우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느낄 재능이 있다? 이런 사람들 없으면 좋겠어. 일단 확통 고른 사람은 비추. 진짜. 육각형 인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도 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코딩도 잘하고 이론 암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이해력도 조금 줘야 되는 것 같아. 진짜 문이과 통합 문제긴 해. 네, 정말 딱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냥 문이과 통합 인재다 진짜. 문이과 통합 하는데 이 통계학과에 그런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 이 학과 안 왔으면 평생 모르고 살 법했다. 숫자를 믿지 마라. AI 하고 싶은 통계고. 우린 AI한테 지배당하는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인사 정도는 할 사이인데 다들 AI가 막 채찍 들고 다닐 때 우리는 약간 AI에 관심이 많고 네. 깊게 파고 싶다면 통계학과 오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GPT랑 말 놓은 지 얼마 안 됐어. 나 계속 존댓말로 했어. 그리고 나 알려주면 고맙다고 했어. 난 미리 카르마 쌓고 있어. 나 진짜. 통계방 할 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욕을 몇 번 했거든. 넌 한 2050년쯤에 제거 대상이야. 마지막으로 통계학과의 미래. 솔직히 오래 가겠지? 가장 오래 살아남지 않아. 그치. 어느 과를 가든 배우는 과목이가 베이스가 된 거니까. 범용성이 워낙 넓어서. 자, 이렇게 이제 토크를 마치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통계학과만 졸업하고 학부생으로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석박까지 이어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각 학과에서. 당연히 이제 학과 바이 학과겠지만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부생과 학사와 석박사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밟는 친구들이 거의 한 3분의 1을 넘어요. 저는 지금 학석사 동기님들 만나러 안암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석사 대학원생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궁금했던 게 통계는 약간 학문 특성상 조금 넓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해서 다른 전공을 하나 끼면 시너지가 엄청 좋은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어떤 거 같아요? A 친구는 심화 전공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을 건들지 않고 통계만 팠어요. 이게 외길이에요. B 친구는 통계학과가 주 전공이지만 이중으로 컴퓨터를 한 친구예요. 오.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는 네. 통계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 두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과연 통계만 팠을 때랑 컴공을 어떻게 보면 같이 갔을 때랑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뭔가 메리트가 있는지를 네.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런 걸 약간 도구적으로 쓰는 그런 쪽을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진짜 통계를 더 깊게 써보고 싶으면은 그냥 신청하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냥 취업이 목적이라면 다른 학과랑 이중을 하는 게 좀 맞다. 대학원 선배들은 뭐 진로나 이런 거 어디 쪽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금융 쪽으로 가는 사람들 약간
메디컬 이리저리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원하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 느낌.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에서 진행되는 이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최근에 이제 저희 20학번 여자 동기가 또 이제 NH 금융에 취업을 했습니다. 9층은 이제 경영을 이중을 해서 이제 했던 친구고 네. 특히나 보험계리사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학문이 사실 통계학인데 맞아요. 통계학과 학생이름을 거쳐서 메리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내 과가 통계학과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아까 만났던 남자애들이 너만 오면 5인 규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롤을 하러 PC방을 가고 있습니다. 복학생들은 원래 이게 맞아 그냥. 저 통계학과 롤 시나리오 티어가 어떻게 돼요? 약간 실버랑 골드 같다. 실버 그냥 실버라고 하. 음주를 너무 신나. 음주를 너무 신나. 열심히 3판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롤은 개같이 했어.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 쉽고 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 통계학과를 절대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찍은 거니까요. 제가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애가 잘 모르겠거니 싶다는 느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0학번 재학 중인 박주환 학생의 VCR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늘상 좀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린 질문이 있어요. 이제 통계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께 좀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계학과 오시기 위해 좀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솔직히 아직 진로가 완벽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통계학과로 오셔야 됩니다. 통계학과로 오시면 더 많은 세계, 더 넓은 세계, 다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으니까요. 통계학과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민의 학과 인물 사전 또 어떤 학과들을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에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통계학과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MC 미민호 박주환이었습니다. 안녕!